안녕하세요. 오라클의 데이터 고민 상담소 DJ 주혜지입니다. 마케팅, 영업, 재무, 실무자들의 고민 타파 시리즈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재무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무는 숫자를 다루는 업무죠. 단순히 숫자를 취합하는 일이 아니라 숫자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만드는 보고서들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같이 내외부에 공표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많은 일들이 재무부서에서 만든 재무제표와 분석보고서에서 시작되죠. 이런 일을 하는 재무 담당자들은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기로 할게요. 오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오라클 코리아의 CFO 조준희 상무님, 그리고 솔루션 컨설턴트 김순덕 상무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두 분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파이낸스의 조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회계 관련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도영찬 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재무회계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과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내는 그런 일이에요. 바쁜 시기도 정해져 있어서 월 결산을 할 때 분기 말이나 연말 같은 때에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아주 필수적이고 더하자면 아무래도 중요한 숫자를 다루다 보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10년간 이쪽 분야에서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고민입니다. 바로 데이터 맞추기인데요. 데이터를 모아 숫자를 뽑다 보면 뭔가 안 맞을 때 아마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야근각이거든요. 데이터만 딱딱 맞아줘도 일이 한결 수월할 텐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공감이 가는 사연처럼 보이는데요.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준희 상무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네, 공감이 가는 사연인데요. 재무나 회계처럼 숫자를 다루는 조직은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떠한 자료나 리포트도 작성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ERP를 비롯해서 여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데요. 그런데도 숫자가 안 맞는 일들은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밸리데이션하고 또 이를 다시 하나의 리포트로 컨솔리데이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컨솔리데이션 이슈라든지 숫자값에서 오는 휴먼 에러 등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누가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았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레콘사일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나 회계 관련 보고서는 만드는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고 레컨실레이션 하는 게 더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재무 회계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 약간 숫자를 맞추는 거는 엑셀만 잘 쓰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재무나 회계 일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는 실제로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여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보고에서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변화와 대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등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의 핵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비즈니스 플로우를 이해하고 여러 시스템과 툴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재무 업무의 특성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뽑아 가공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엑셀 함수를 넘어 비주얼 베이지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파이썬 같은 개발 도구까지 만질 줄 아는 담당자들이 주변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결국 대내외 시장과 규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다양한 루트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업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네요. 단순한 원가 계산이라든지 규칙적인 관리회계 같이 ERP에서만 데이터를 뽑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컨사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영업이나 마케팅, 인사 시스템 등 기능별로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함축해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뽑고 이를 다시 스프레드로 관리하다 보면 데이터 수집 시점이라든지 작업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 선정해서 볼 수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재무회계 관련 데이터는 뭐 이 시스템에다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에서만 뽑았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 쓰는 게 그나마 체계가 좀 있습니다. 잡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배치 작업을 IT 부서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은 몇 곳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IT 부서의 도움을 요청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담당자가 엑셀에 담아두고 써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파이낸스 부서를 위한 전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준 데이터가 하나가 되니까 데이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레컨셀이라든지 밸리데이션 이슈 같은 일들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랑 분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제 재무 부서가 이제 영업부터 시작해서 구매, 생산,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 그리고 인사까지 전사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어떤 우리 회사의 그 방향성을 사실은 판단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집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엑센추어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오늘날의 재무 담당자는 한 75% 이상의 시간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다양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빠진 데이터들도 많고 그런 데이터들을 보완하고 표준화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월화수목이 다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획하는 시간은 이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포커스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두고 이 그 재무 담당자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방향성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LOB 부서 담당자들과 이제 어떤 의논을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라는 걸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다양한 뭐 영업, 마케팅 또는 생산, 물류, 인사 다양한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고요. 통합할 때 보면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사실은 이제 다양한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빠르게 통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러스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다라고 하면은 그 도시의 뭐 인구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나라, 캐피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주문 일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은 뭐 주문 날짜로도 분석을 하지만 요일별 또는 월별, 분기별 이런 것들 다 분석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 그런 거를 매뉴얼로다가 다 만들어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는 내부 데이터랑 같이 머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은 부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ERP나 이런 데서 오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비용이라든지 뭐 재무 정보라든지 뭐 HR도 이제 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뭐 MES 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ERP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나 마케팅 반응, 캠페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여러 멀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재무 분석 에다가 모아놓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외부 데이터를 하나 그 분석하는 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통합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성해서 데이터 집합을 이렇게 생성하고요. 여기 생성하는 데다 저는 이제 경비 익스펜스 정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냥 바로 추가 버튼 누르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바로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뭐 그 정보들이랑 뭐 아이디가 컬럼명이 일치한다든지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그러니까 테이블이랑 자동으로 이제 조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권장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요 30개 칼럼은 엑셀에 없던 파일이에요. 없던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ADW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이런 데이터도 쓰실까요? 뭐 이렇게 추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통합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매니저 이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가 뭐 코스트 정보도 있지만 이제 파이낸셜 트랜잭션 정보, 그다음에 HR 정보, 페이롤 정보, 매출 정보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부서에서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연간 매출 정보, 매출 및 비용 정보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보시다 보면은 매출이랑 비용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이는 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UK 쪽에서 전년 대비 이제 운영 비용이 많이 증가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제품 이제 카테고리별로다가 이렇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다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매출 계정 상세로 보니까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정보가 이제 지역별로다가 있는데 영국이 매출이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제 적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고객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본 다음에 잠깐 비용을 보니까 월별로다가 이렇게 트렌드를 봤을 때 목표 대비 차이 나는 금액이 점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9월 달에 출장비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출장비 중에서도 이제 정책의 비용 중에서 호텔비가 많이 쓴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출장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8월, 9월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기본급은 오히려 점점 줄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니까 아마 이제 HR 쪽에 이제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 분석을 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콜센터 직원이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한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부터 콜센터 쪽에서 이렇게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뭐 페이레이트,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숫자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보시고 아마 HR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UK 법인이라든지 영업 부서라든지 다양한 LOB 그 리더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멀티소스의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하여 볼 수 있는 게 바로 ADW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재무회계가 딱 제 분야라고 믿고 일하고 있는 강효정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뜻밖의 벽을 만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의 키워드는 속도예요. 언제부턴가 즉각적인 보고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를 보고 싶다는 경영진의 요구가 저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회계 일을 계속하고 여기서 매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요즘 신속한 분석과 보고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과 경쟁자가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실시간 자료를 근거로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여주기보다는 시각화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성도 중요하고 여기에 신속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부담이 적지 않죠. 누구 데이터가 맞는 거야? 이런 말 안 들으려면 신속성을 갖추면서 일관된 데이터 형식과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결국 답은 첫 번째 사용과 같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오류 없이 신속하게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하고 분석하려면 부서를 위한 단일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속도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연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매니저가 바뀔 때마다 또는 비즈니스에 뭔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내야지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빠르게 새로운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재무부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의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분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연성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익스펜스 서머리, 익스펜스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포트한 데이터에서 얼마나 빨리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스 서머리 임포트한 걸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저는 이제 월별로다가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놓으면 바로 리포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비용은 또 얼마나 쓰지? 이것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바로 정책의 비용도 이렇게 같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어떤 추세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바로 통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추세선 이렇게 하면 그 추세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머신러닝에 의한 그 어떤 그 통계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원 클릭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분기별로다가 뭐 서브 카테고리별로다가 익스펜스 어마운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요거를 이번에는 시각화를 썬버스트 형태로다가 이렇게 시각화를 본인이 보고 싶은 거로 바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이제 각 익스펜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쉽게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재무 쪽에 이제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알아주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속도랑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속도와 신뢰성을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라클은 엑사데이터라는 DB를 또 내놨어요.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그런 훌륭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하드웨어가 가장 최적화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빠르게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놓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부분인데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엑사데이터 위에서 그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뭐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그래서 분석에 최적화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병렬 처리라든지 아니면 칼럼 방식의 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최적화된 값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DBA가 아주 훌륭한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오라클에서 가장 큰 행사인 OOW에서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님이 같은 데이터에 같은 쿼리를 가지고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그리고 이제 AWS랑 같이 데이터를 올려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AWS가 오라클보다 한 똑같은 쿼리를 5개 돌린 건데 이제 비용 면에서 봤을 때는 8.3배 더 비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오라클이 10.8배 더 빠른 거로다가 요 비슷한 내용의 이제 BMT를 한 10개 정도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션에서.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정도의 그 속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BMT 얘기고 제가 이제 속도는 또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QLX라는 데인데 메이저리그 축구나 야구 또는 NBA 뭐 이런 스포츠 팀에서 그에서 고객 행동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내놓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다가 그거를 그대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옮겨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로드하고 바로 런 했을 때 속도가 4배 이상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예측하고 해서 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뭐 개인화된 노퍼링을 통해서 매출을 뭐 50%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도 15%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멀티소스의 데이터를 정확한 동시에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ADW가 재무부서에게 아주 유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결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데이터 고민 없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